오석입니다. 당신은 아직 저를 기억할까요? 이제 모든 사람의 눈에서 저는 사라졌습니다. 저의 세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희미해져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로소 저는 저의 모습을 버리고 완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와중에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오직 당신뿐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나온 세월에 당신 말고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20살의 당신 모습은 제게 영원합니다. 당신이 진과 자주 누워있던 학교 벚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고 오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8살 아들의 학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그의 편지를 읽었다.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모습을 흐트리고 사라지던 오석. 그리고 내가 사랑한 아름다운 나의 진. 내가 할리우드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고 달렸다. 그날 교정은 벚꽃에 비가 오듯 날렸다. 오늘이 벚꽃 내리는 마지막 날이야. 진이 손바닥을 하늘로 하고 벚꽃을 향해 양팔을 뻗었다. 진, 벚꽃을 느끼니?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벚꽃을 맞았다. 아름다운 나의 진에게 벚꽃들이 달려들었다. 햇살은 그에게 부딪히고서 그제야 찬란히 빛났다. 앉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활짝 편 가슴을 으스러지도록 꼭 안았다. 오늘 수업은 모조리 제껴야겠어.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았다. 20살의 나는 에디 세즈윅처럼 미친 듯 살다 죽고 싶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다 그렇게 끝나도 좋았다. 화려한 할리우드 영화를 사랑했고 그 속의 아름다운 연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을 사랑했다. 오늘부터 술은 안 마실 거야. 담배도 끊을 거야.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할 생각이야. 나는 잔디에 누워있는 진의 엉덩이 아래로 발을 집어넣었다. 진이 귀찮다는 듯 겨우 일어나 내 다리를 잡았다.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아랫배 중간에 새로 줄이 잡히도록 힘을 주고 일어났다. 진의 아름다운 얼굴이 가까워진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봤어? 그 탄탄한 아랫배와 찾아 보이는 허벅지. 캔디팝을 부르려면 그 정도 몸매는 만들어야 해. 진이 더 단단히 내 다리를 잡았다. 너 내가 브리트니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아랫배에 힘이 빠졌다. 나는 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뻗어버렸다. 그가 내 발에서 일어나 배 위로 옮겨 앉았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부신 그가 브리트니보다 못생긴 내 얼굴을 보는 게 싫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아 얼굴에서 뗐다. 그가 상큼하게 웃고 있다. 제시카 알바보다 내가 더 예뻐. 나는 그만 울고 말았다. 그는 지금까지 제시카 알바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진의 큰 키와 넓은 어깨와 긴 다리와 부드러운 턱선과 짙은 눈썹과 맑고 흰 피부와 깊고 영롱한 눈빛과 오뚝한 콧날과 붉고 여린 입술과 만지고 싶은 고수머리와 나긋한 음성과 상큼한 미소와 은은한 향기와 우아한 걸음걸이와 품이 있는 뒷모습을 사랑했다. 아름다운 나의 진과 잔디에 누워 음악을 들으며 햇볕을 쬐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어폰 하나는 그의 귀에, 다른 하나는 내 귀에 꽂고 그의 팔을 베고 누웠다. 벚꽃이 소복이 쌓여 덮여도 좋았다. 부드러운 내 머릿결이 좋아. 너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 내 살결에 온몸이 녹아들 것 같아. 내 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가슴까지 스며들어 심장을 녹였다. 20살의 가려운 바람을 느끼며 잠깐 잠이 들었다. 돌아 누운 내 등 뒤로 그가 포개어 감싸 안았다. 진의 향기, 감촉, 숨소리를 느끼며 내리는 벚꽃에 묻혔다. 깊이 숨 쉴 때마다 스며드는 진, 그리고 그 바람에 묻어오는 다른 누군가가 느껴졌다. 나는 급히 눈을 떴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오석의 모습이 보였다.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오석의 뒷모습은 몹시 쪼그라들어 보였다. 굽은 허리와 엉망으로 뻗은 머리와 칙칙한 옷을 걸친 그는 뒷모습만으로도 지독히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다. 진이 일어나려는 내 허리를 더 조여와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펜 하나 남는 거 있니? 오석이 흠칫 놀라더니 필통에서 검은 펜 하나를 건넸다. 민법 총칙일 시간이었다. 수업에 늦어 맨 뒷자리 구석. 오석 옆에 앉았다. 고마워. 잘 썼어. 나는 수업이 끝나고 오석에게 펜을 돌려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손을 뻗어 펜을 잡았을 뿐 고개는 들지 않았다. 입학 후 잘 보이지 않던 오석이다. 아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있는 듯 없는 듯.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시 학교에 얼마간 나왔었니? 오석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땡땡이를 많이 쳐서 그랬구나.
오석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는 듯 했다. 그때 목덜미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아름다운 진인의 뒷목을 쓰다듬었다. 이제 온 거야? 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꽃 같은 미소를 날렸다. 진의 손을 잡고 강의실을 나오려다 건망증으로 깜빡한 것처럼 오석이 안 보인다는 걸 알았다. 오석이는 언제 나갔지? 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너는 그놈 옆에 앉아도 비위가 안 상하는 거야? 동아리방에서 연습 준비를 하는데 진이 물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다. 끔찍하게 생겼잖아. 더러운 고무를 모조리 모아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엉망으로 생겼어. 시멘트 바닥 같은 얼굴에 붙어있는 게 눈인지 코인지 입인지 비유할 만한 표현을 찾기도 힘들 정도야. 나는 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이크 높이를 맞췄다. 진, 그런 말은 심하잖아. 아름다운 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싫었다. 게다가 나는 한 번도 오석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의 얼굴을 보고 흉측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못생긴 얼굴에 작은 체구라는 건 알겠지만 이상하게 오석을 못생긴 얼굴에 작은 체구로 본 적은 없다. 다른 친구들도 오석이 정말 끔찍하게 생겼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난 정말 끔찍하지 않았다. 근데 그놈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입 밖에부터 점점 눈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진이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기타를 조율하며 말했다. 나는 그 손가락을 깨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날 노래 연습은 못하고 나는 그의 손만 잡고 있었다. 조심해. 보기에도 역겨운 그놈이 너를 자꾸 보는 것 같아. 진은 자주 그런 말을 했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오석은 내게 한 번도 겁을 준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부끄러운 데 내 눈을 피했을 뿐이다. 진은 오석의 눈을 바로 보지도 못했다. 그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볼 만큼 비위가 좋은 사람은 드물어. 진은 오석을 말할 때면 언제나 날카로웠다. 다른 친구들도 오석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몹시 불경스럽다는 듯.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굉장히 역겨운 일이라는 듯 오석이 나타나면 눈을 피했다. 오석은 점점 더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나는 오석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과 그가 남긴 이미지, 향기 그 모든 것에서 지독한 추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의 다른 형상으로 느꼈을 뿐이다. 진은 오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화를 냈다. 더러운 놈을 고운 입에 담기도 싫다는 듯. 오석에 대한 진의 반응이 유쾌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름다운 진을 사랑했다. 나는 여러 번의 오디션 끝에 연예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다. 진은 빨리 사법시험에 붙고 싶다며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휴학은 했지만 진을 보기 위해 자주 도서관을 찾았다. 진, 공부 적당히 해. 고운 얼굴 상하겠어. 내가 가는 날 그도 잔디에 누워 햇빛을 받았다.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끼고 그의 고운 손을 내 배 위에 끌어올렸다. 노래와 춤 연습으로 단단해진 아랫배를 자랑하고 싶었다. 그의 손이 꿈틀거렸다. 브리트니보다 제시카 알바보다 내가 더 죽여줘. 그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배 위에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 때문에 정신이 아찔했다. 그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나의 진은 지상의, 천상의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으니까. 아름다운 나의 진이 내 말로 모순과 변형을 거친다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나의 고운 진이 언제고 부서질 것 같아 고이고이 내 배 위에 올려두었다. 공연을 다니고 있어. 선배 가수 콘서트에 오프닝을 하는 거야. 공연에 한 번은 와줘. 그는 대답 없이 눈만 감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빛에 반사된 그의 실루엣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그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도니스와 닮았다. 누구든 진의 모습을 보면 알 거다. 진, 지난번부터 말하려 했는데 요즘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언젠가부터 이번 나무 아래 누워있을 때면 너와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느껴져. 그제야 진이 눈을 떴다. 그 놈이잖아. 점점 흐려지는 그 놈. 나는 다시 건망증처럼 오석의 존재를 떠올렸다. 오석이는 요즘 학교에 잘 나와?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불쾌한 무언가를 떠올렸다는 듯. 그놈은 언제나 어느 구석에 희미하게 있어. 진이 내 배 위에서 손을 거두고 나를 일으켰다. 저기를 봐. 진이 가리키는 곳을 보자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사라지는 오석의 뒷모습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쪼그라들어 있었다. 저 자식이 내 주위를 맴도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진은 질투하는 게 아니었다. 기분 나쁜 무언가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게 싫었던 거다. 그럼에도 나는 정말 오석에게서 불쾌함도 흉측함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석이 내 주위를 맴돌았어? 몰랐어.
진인의 어깨를 잡았다. 저렇게 흐릿하니까 그렇지. 저 놈은 곧 눈에서 사라질 거야. 저 모습은 도태되어 마땅해. 그래도 계속해서 저 놈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건 싫어. 나는 진의 볼을 양손으로 압축하며 얼굴을 찌그러뜨렸다. 진, 그러지 마. 고운 얼굴 상하잖아. 아닌 게 아니라 아도니스를 닮은 아름다운 진의 얼굴에 한 겹의 눈부심이 벗겨졌다. 콘서트 오프닝만 20회 이상을 가졌다. 나의 진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를 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찾아야 했다. 책을 보는 그의 모습은 너무도 섹시해 덮쳐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도서관에서의 그의 모습을 보면 공연에 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매 공연마다 느껴지는 누군가는 있었다. 벚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진과 나를 맴돌던, 찾으려 하면 흐릿해 보이지 않던, 찾고 나면 미친 듯 페달을 밟아 멀어지던 오석. 모든 공연에 흐릿한 오석이 있었다. 무대에 선 나를 바라보는 그를 나도 볼 수 있었다. 매 공연에서 나와 눈이 마주친 그는 예전보다 또렷해져 있었다. 쪼그라드는 것도 멈춘 듯 했다. 건망증 같던 그의 존재가 내게 새겨지기 시작했다. 지방 공연을 끝내고 서울 공연이 남았다. 서울 공연에도 오석은 보였다. 나는 그를 향해 웃어주었다. 그가 더 또렷해졌다. 나는 오프닝 무대를 끝내고 오석 곁으로 갔다. 공연 끝나고 대기실로 올래? 그의 눈에 놀라움과 공포가 어렸다. 그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오석을 기다렸다. 제 친구예요. 불쾌한 표정으로 대기실을 막아선 진행 요원에게 내가 말했다. 오석이 나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고마워. 여기 앉아. 모든 공연에서 너를 봤어. 너한테 개군상이라도 줘야겠어. 내가 오석을 향해 웃었다. 그는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야기할 때는 눈을 보도록 해. 그래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그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내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나는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알아. 난 너무 못생겼어. 아니, 그보다 끔찍하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는 듯,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억지 미소 보일 필요 없어. 나 역시 아름다운 걸 좋아하니까. 본능인걸. 내가 너를 쫓는 것처럼. 나는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에 놀랐다. 목소리는 꽤 나긋하고 부드러웠다. 너, 말도 하는구나. 그가 살짝 웃었다. 너 웃기도 하는구나. 나도 그를 향해 살짝 웃었다. 나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생각하는 만큼 너를 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설명하기는 힘들었다. 다른 이유로 시각에서 왜곡되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도 처음 알았으니까. 그 후로도 자주 오석을 공연 뒤에 만났다. 그는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 자신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너의 의식이 아무리 차별을 금해도 너의 무의식과 본능은 그것을 구분할 거야. 내가 아름다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몸 안의 모든 세포는 다 3개월 동안의 세대교체를 한다고 해. 나는 세포의 세대교체를 통해 점점 흐려지지. 사용하지 않는 몸의 기관이 퇴화되듯 나는 도태되어야 할 형질을 몸 구석구석에 완벽하게 배치한 열성의 결정체일 뿐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아무렇지 않다는 건 아니야. 몹시 괴롭지. 못 볼 것 같다는 듯. 저런 얼굴로 저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듯. 나를 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언제나 그랬어. 처음에는 그게 혐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뇌어에 대한 신기함과 놀라움이라는 걸 알아. 동시에 자신이 그 끔찍함을 타고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일말의 동정이라는 것도 알아. 넌 모를 거야. 짐작은 하리라 믿어. 그건 구경거리. 그것도 혐오스러운 구경거리야.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어. 차라리 지적불구라면 그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도 됐을 테니까. 그보다 나 스스로가 내 모습을 인지하지 못했을 테니까. 제 모습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을 가졌다는 게 끔찍할 때가 있어. 정상 외모거나 비정상 지능이거나 둘 중 하나를 내게 줬어야 했어. 내가 생물학적 불구는 아니잖아. 나도 너처럼 얼굴에 눈, 코, 입이 달려있고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것에서 나의 비극은 시작된 거야. 사람들은 외모는 것 포장에 불과한 거라고 해. 다 헛소리야.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도 몸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 존재해. 가시 영역이 아닐 뿐이야. 그러니 속이니 거치니 나눌 필요 없어. 나의 이 끔찍한 모습도 내 영혼의 버무림일 뿐이지. 어느 쪽에 무기를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벤츠 엔진만 마음에 든다는 것과 같아.
엔진만 마음에 든다고 벤츠를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다고 엔진이 젬병인 걸 살 수도 없겠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눈에 보이는 인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결정체야. 시각과 촉감과 향기가 영혼을 흔들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해. 진실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해. 영원함도. 아니, 그렇지 않아. 나를 봐. 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 사람들은 보이는 그 이상을 찾으려 하지만 그건 환상에 불과해. 사람은 그 이상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개소리야. 오석과의 대화는 어색하지도 지루하지도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깊이가 있었고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알았다. 너의 영혼의 버무림은 전혀 추하지 않은 걸. 나는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추한 모습을 한순간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한 건 내가 처음이야. 내가 나를 보는 동안 내 세포들이 흐려지기를 멈추었어.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기뻤다. 다음 공연에도 와줄 수 있지? 너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 나는 오석이 마음에 들었다. 진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의 위안도 되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다. 아름다운 나의 진이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은 내 공연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진, 이제야 왔구나. 공연은 본 거야? 진은 말없이 내 팔을 잡고 대기실 밖으로 끌었다. 대기실을 떠나며 오석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모습이 흐려진다. 너 미쳤어? 저 자식이랑 이야기를 해? 그렇게라도 특별해지고 싶은 거야? 진은 다짜고짜 화부터 냈다. 진,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진은 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진을 달래기 위해 진의 고수머리에 손을 집어넣었다. 난 정말 오석이를 봐도 아무렇지 않아. 진아, 그렇게 화내지 마. 봐, 뭐가 어떻다는 거야? 오석이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진의 머리 바닥에서 손을 꼼지락거렸다. 진이 새는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오석과 마주한 내가 오염이라도 되어 닦아야 한다는 듯 고운 손으로 이곳저곳을 쓰다듬었다. 오석이랑 이야기한다고 내가 오염되진 않아. 나는 진의 눈을 똑바로 보고 분명히 말했다. 그날 이후 모든 공연에 진이 찾아왔다. 진이 나타나면 오석의 모습은 구석 어딘가로 흐려졌다. 나의 시선도 아름다운 진에게로 향했다. 오석은 더 이상 대기실을 찾지 않았다. 나도 그를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다. 대기실에서 진과 있는 동안 희미하게 오석이 느껴지긴 했지만 크게 의식되지는 않았다. 그놈이 아직도 근처를 맴도는 것 같아. 진은 늘 신경이 곤두 서 있었다. 나는 오석에게만 특히 예민하게 구는 진을 달랬다. 그래도 진은 석연찮은 표정을 지었다. 진의 아름다운 빛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다. 나는 그것에 더 신경이 쓰였다. 진, 에디 세조윅이라고 알아? 앤디 워홀의 뮤즈였던 여자. 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진의 얼굴과 마주보도록 진의 무릎에 앉아 목에 팔을 둘렀다. 너만큼이나 아름다웠던 여자야. 28배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 목을 들 힘이 없어 침대에서 질식사할 때. 진이 그게 뭐야? 라는 듯 눈을 찌푸렸다.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여자 옆에 꼭 붙어서 살려보고 싶어. 왜? 왜냐고? 너무 아까우니까. 진이 비식 웃었다. 나는 아름다운 진인을 불안했다. 보는 것만으로 황홀하고 아까웠다. 너는 내가 계속 옆에 있어 줄게. 나는 아까운 진의 얼굴을 내 가슴에 꼭 안았다. 이미 죽은 레디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진을 지켜야 한다. 그해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에 진과 오석이 마주 앉은 모습이 보였다. 오랜만에 본 오석이었다. 진은 시선을 오석에게 빗게 두고 있었고 오석은 한껏 쪼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둘의 대화를 들었다. 이제 우리 주위에 서성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의 말에 오석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직접 말해야 돼? 알아서 안 나타나주면 좋았잖아. 학교에서도 공연장에서도 쥐새끼처럼 그렇게 훔쳐보지 말라고. 진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여전히 오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진, 그만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내 숨소리만 더 죽였다. 보이는 것 말고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그 이상이 있다면 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때 생각해보자. 너를 보면 알잖아. 너의 끔찍한 모습은 점점 흐려지고 있어. 그게 증명하잖아. 진, 제발 그만해. 나는 가슴이 따가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발 꺼져라. 이걸로 충분해. 아무리 그래도 은희 너 보기라도 할 것 같아? 걔도 너 보는 거 끔찍해해. 은희 조금 상대해 주었다고 너 스스로 내 모습을 망각하지 마. 나도 너 역겨워. 나는 대기실 문을 벌컥 열었다. 진,
오석이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던 것처럼 내 옆으로 미친 듯 달아났다. 진, 무슨 뜻이야? 진은 여전히 환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내가 자꾸 그러니까 저 자식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날뛰는 거 아니야? 내가 저 놈이 사라지는 걸 자꾸 늦추고 있다고. 모르겠어. 그냥 빨리 사라지는 게 저 놈한테도 나을 거야. 나는 그날 진을 안아주지 않았다. 그의 아름다운 빛이 또 한 겹 벗겨졌다. 그날 이후로 정말 오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위를 맴도는 오석을 느낄 수도 없었다. 잠시 오석 생각에 속이 좋지 않았지만 건망증처럼 무언가 잊은 듯 했을 뿐 곧 생각도 나지 않게 되었다. 다음 해에 벚꽃이 날렸다. 아직 나는 데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진은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지난해의 아름다움은 아니었다. 오랜만에 진과 벚나무 아래 기대어 앉아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끼고 내리는 벚꽃을 맞았다. 진, 공부는 잘 돼? 진은 눈을 감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나도 그냥 눈을 감아버렸다. 노래는 잘 돼? 나는 픽 웃으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박았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한방눈처럼 벚꽃에 펑펑 내렸다. 그 바람과 함께 머릿속을 따갑게 스치는 익숙한 누군가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전거 페달을 밟고 사라지는 오석을 기대했지만 오석은 보이지 않았다. 진이 번쩍 눈을 떴다. 그놈이 또 주위에 나타난 것 같아. 도서관에서 그놈을 가끔 봐. 흐릿해서 잘은 안 보이지만 진이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저기 있다. 진이 긴 다리로 성큼성큼 달렸다. 나도 달려가는 진을 따라 눈을 돌렸다. 정말 그 끝에 오석이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고 있었다. 너 아직도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오석을 놓치고 돌아온 진이 슬픈 눈으로 물었다. 나는 진의 가늘고 긴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깍지 꼈다. 물론이지. 너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진은 엷은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슬퍼 보였다. 내가 스타가 되고 나면 우리는 달라질까? 내가 없으니까 학교 생활이 전 같지 않아. 나는 아까운 진의 허리를 꼭 안았다. 내가 꼭 지켜줄게. 에디 세즈윅처럼 두지 않을 거야. 그때 진과 나는 약간의 권태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공부를 시작해서 우리가 오래 함께하지 못한 걸까? 진은 자꾸만 우리가 멀어지는 이유를 들었다. 나도 가수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었잖아. 내가 기타를 치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좋을 텐데. 아름다운 진아, 가수 같이 할까? 내가 아무리 달래도 진은 불안해 보였다. 그놈이 나타나고부터 우리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진은 오석을 그 원인으로 찾아냈다. 오석이 우리 사이를 더럽혔다는 듯. 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그 때문에 진은 자신의 생각을 더 확신하는 것 같았다. 미안. 나는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잠시 잊었다. 그리고 벚꽃에 휩싸인 진의 몸에 부딪혀 찬란히 빛나던 햇살을 떠올렸다. 찬란히 아름답던 그때의 진을, 지금의 진에게 벚꽃은 달려들지 않았다. 햇살도 그의 흰 피부를 더 밝게 만들 뿐 빛나지는 않았다. 나는 사라져가는 그 무언가를 잡으려 더 강하게 진을 끌어안았다. 진을 아는 발에 힘이 들어가면 갈수록 진이 내 품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였다. 그날 나는 연습하러 가지 않았다. 불안해하는 진을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 근처 모텔에서 첫 경험을 했다. 아름다운 나의 진이 죽었다. 동아리방에 불이 났다. 진은 축제 준비를 위해 기타 연습을 하다 동아리방에서 잠이 들었다. 2개까지 꼽을 수 있는 콘센트의 멀티 전선을 서너 개씩 꽂아 악기를 연결한 탓에 합선으로 불이 났다. 지하의 동아리방에 가득 고인 연기를 진이 다 마셔버렸다. 나는 무대 화장도 지우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친구들에게서 진을 끌고 나온 사람이 오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오석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다. 왜 그 시간에 오석이 거기에 있었냐는 말이지. 걔는 동아리 가입한 곳도 없었잖아. 친구들은 오석을 가까이 한 나를 몹시 질타했다. 그들은 진을 잃고 오석이 남은 것에 분노했고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병원에 누운 진을 보았다. 아름다운 나의 진. 나의 진은 불에 그을어 시커먼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너는 이렇게 고운데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니? 라는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디에도 곱디고 온 나의 진은 없었다. 시커먼 재로 변한 진에게 뭐라 말라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검게 변한 팔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다리가 푹 꺾였다. 나는 끝내 진을 지켜주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오석을 만났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더욱 흐려진 오석에게 물었다. 오석은 몸을 한껏 움츠리고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내가 진을 업고 나왔다고 들었어. 어떻게 내가 거기에 있었지? 오석은 여전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이야기할 때는 눈을 보도록 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잖아. 나도 모르게 오석에게 화를 냈다. 나 역시 아름다운 진이 죽고 오석이 살아있는 것에 분노했던 것 같다. 전기 합선이라고 들었어. 맞니? 그는 겨우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봤다. 나는 잠깐 움찔했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내가 이번 화재에 관련이 있는 거냐고 묻는 거야. 오석은 고개를 저었을 뿐 그 이상의 말은 없었다. 너 말 잘 하잖아. 너한테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 이야기해줘. 그는 뭘 망설이는지 끝내 침묵했다. 그의 작고 볼품없는 모습이 흉측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진을 그런 거구나. 지난번에 나한테 떠든 것처럼 속 시원하게 말하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 목소리가 커졌다. 내가 그런 거야. 그렇지? 진이가 널 무시하니까 진이 잠든 동안 불을 지른 거야. 그래? 나는 분노와 경멸을 가득 담아 오석을 몰아붙였다. 오석이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감히 나의 진을. 그래, 진이 말이 맞았어. 너 같은 애를 상대하는 게 아니었어. 빨리 사라져버려. 나는 정말 미쳐 날뛰고 있었다. 그래도 넌 살아있잖아. 나의 진은 정말 죽었어. 나는 손에 얼굴을 묻고 그제야 오열했다. 빨리 꺼져버려. 나는 오석에게 계속 소리쳤다. 내가 아니야. 오석의 목소리가 약했다. 내가 아니라고. 오석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마스카라가 번지고 화장이 흘러내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진이 동아리방으로 나를 불렀어.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든 지하의 밴드 동아리방 말이야. 그곳에서 진이 나를 불렀어. 문을 열었는데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어. 진이 목소리는 들리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 정전인 줄 알았지. 내가 계단에서 발을 삐끗하니까 진이 초에 불을 붙였어. 그리고 진이 말했어.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밝은 조명은 힘들 것 같아서. 이해하지? 내가 들어가서 의자에 앉자마자 진이 문을 거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진이 말하더군. 이제 좀 이야기할 맛이 나네. 진이 내 가까이로 왔어. 너, 났냐? 언니냐? 병신같이 그렇게 겉돌지만 말고 오늘 말해보지. 병신 새끼, 쫄기는.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였어. 잠깐, 거짓말 마. 진이는 담배 안 펴. 오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도서관에서 자주 폈어. 나는 진의 아름다운 손가락의 담배 냄새를 기억해보려 했다. 그 손가락에는 꽃향이 났었던 것 같다. 진이 내 어깨를 짚어서 나는 정말 졸았어. 그리고 내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그러더군. 이 새끼, 완전 고자는 아닌가 보네. 그건 안 흐려지냐? 잠깐, 나는 오석의 말을 막았다. 진실만 말해줄래? 진이는 그런 행동할 애가 아니야. 나는 오석의 이야기에 속이 불편했다. 너도 진실을 듣고 싶은 거 아니야? 난 지금 내가 원하는 진실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그건 내 자유야. 오석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다. 잔뜩 오그라들어 있다가도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언제나 또렷해지는 느낌이다. 그것에는 어떤 종류의 힘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더 말해. 나는 진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진을 밀었어. 진이 넘어지면서 조 하나가 넘어졌지. 그리고 소파에 약간의 불이 붙었어. 그래서 불이 난 거구나. 난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니, 그건 내가 금방 껐어. 진이 다시 초에 불을 붙이고 그 초를 내 얼굴 가까이 들이밀고 말했어. 자, 그럼 이제 얼마나 끔찍한지 볼까? 우리를 쫓아다니려면 최소한 불쾌감은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진의 얼굴은 꽤 섬뜩하더군. 알고 있었겠지만 난 입학하고서부터 줄곧 너희들 주위를 맴돌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기 힘들어. 너희 둘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 그렇게 말하는 오석은 슬퍼 보였다. 그 초가 내 얼굴에 너무 가까워져서 나는 참을 수 없었어. 내가 흐려진다고 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것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진의 말과 행동이었어. 살기가 느껴졌지. 그리고 진이 작은 병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있었어. 그걸 내 앞에 선을 그으며 부었어. 그 선을 넘어서면 큰일 날 것처럼. 그리고 초를 휘발유 가까이 대고 말했어. 내가 실수로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너를 태우는 것과 내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무슨 차이지? 내가 이불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어. 그리고 진이 초를 떨어뜨렸어.
나를 정말 죽이려고 했었나 봐. 오석은 좀 더 슬퍼 보였다. 순식간에 불이 타올랐고 진이 문을 열고 나가려 했어. 그런데 문이 말을 듣지 않았지. 진이 옷으로 입과 코를 막고 문을 발로 찼지만 꼼짝도 안 했어. 그때 드럼 심벌이 진을 덮쳤어. 진이 쓰러졌지. 쓰러진 진의 위로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졌어.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정말 방안이 새까맣게 피어올랐어. 쓰러진 진은 정신을 못 차렸고 나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어. 가까스로 문을 열고 쓰러진 진을 끌어냈지만 결국 이렇게 됐어.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끝낸 오석의 얼굴에 물기가 어렸다. 나는 지금의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다. 심한 구역질이 났다. 나는 울고 있는 오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대어도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먼저 오석의 땡으로 팔을 둘렀고 오석은 내 가슴에 파묻혀 미친 듯 울었다. 결국 나는 가수가 되지 못했다. 진이 죽고 얼마 후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았다. 데뷔는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를 지울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점점 불러오는 배를 하고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을 출 수도 없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 진이 그랬던 것처럼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진이 없는 벚꽃 바람을 몇 번 더 맞았고 가끔씩 스치는 오석을 느낄 수 있었다. 졸업 후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연수원을 거쳐 지방검찰청의 검사로 발령을 받았다. 진을 닮은 나의 아이는 이제 8살이다. 그 아이는 벌써부터 꽃바람을 날린다. 아름다운 진과 한류들을 사랑했던 나는 진이 죽고 그 모든 사랑을 거둬들였다. 푸석해진 머리를 질끈 묶고 펑퍼짐한 차림으로 아이의 학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최근 불거진 인터넷 채팅 사기 사건으로 밤을 새고 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약속했다. 모니터에 찍힌 상대의 이야기와 사진에 가슴 떨려하며 밤을 새기도 하고 여자가 요구하는 돈을 건네기도 했다. 25살의 부유함 집안의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졌다고 자신을 소개한 여인은 모니터를 튀어나오자 90kg의 반지하월세 방에서 혼자 지내온 36살의 여자가 되었다. 사랑을 속삭이고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건넸던 남자는 눈앞의 여자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사건을 처리하며 계속해서 오석의 편지를 생각했다. 누군가의 죽음이 왜 예석한지 아니 8년 전 아름답던 시절을 나에게 오석이 물었다. 죽은 이의 아름다움 때문이겠지. 그게 외모가 됐든 업적이 됐든 그 사람은 사람들을 뻑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을 거야. 내가 사라지면 누가 나를 그리워할까? 나는 누군가에게 흔적이라도 남아있을까?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오석의 말들을 이제야 나는 생각한다.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고지고도 모자라 꼼꼼하게 발라 마무리까지 한 아름다운 나의 진은 불에 타 완전히 소멸됐고 시각에서 도태되기 시작해 점점 흐려지던 오석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애석하게도 두 사람 모두 나에게 오래 남아있지는 못했다. 나는 오석의 편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다. 8년의 시간 동안 진도 오석도 많이 그립지는 않았다. 심지어 잊고 지낸 날이 훨씬 많았다. 다시 그 나무 아래로 찾아갈 만큼 그들에 대한 간절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엄마랑 같이 벚꽃 구경 갈래? 아들이 물었다. 벚꽃이 뭐예요? 아이가 고운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봤다. 4월에 내리는 한방눈, 한방눈? 아이가 싱그러운 웃음을 지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몹시 아려왔다. 쉬는 날 졸업하고 처음으로 아이와 학교를 찾았다. 오석의 편지를 받고 한참이 지난 날이었다. 벚꽃에 흩날리는 교정에 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소풍을 나왔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벚나무 아래 앉았다.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아이가 말했다. 정말 눈송이 같아요. 나는 아이의 볼을 만지며 웃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이 더 많이 날렸다. 정말 한방눈 같아요. 벚꽃을 향해 양팔을 벌린 아이가 팔짝팔짝 뛰었다. 벚꽃을 향해 섰던 아름다웠던 진이 아이에게 겹쳤다. 그리고 나는 그 바람에 지나는 익숙한 누군가를 느꼈다.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진과 나의 아이예요. 진과 당신을 많이 닮았군요. 잘 지냈나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금이 훨씬 편하네요. 당신도 좋아 보이는군요. 잘 지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아이를 불러 무릎에 앉혔다.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고마워요.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거래요. 나는 잠깐 미소 지었다. 어쩌죠? 나는 당신을 오래 잊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와줬잖아요.